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 대중국 전선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일본은 대만이 위협을 받을 경우 사실상 동맹국 수준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면 즉각적으로 참전해서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죠. 지난 6월 24일에는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대만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상 부대신도 대만은 일본의 형제이자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적극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도 지난 7월 5일 자민당 내 한 모임에서 대만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이 국가의 전망 위기 사태를 맞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 제한적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지난 7월 29일 미국, 일본, 대만 의원들과 가진 온라인 전략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대만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대만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그리고 이런 의지는 지난 7월 발간된 이 방위백서에서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정 보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일본은 이런 대만 방어 의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향한 방어 및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 동쪽 해안에서 230km가량 떨어진 일본 이시카키지마에 육상자위대 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인데 이곳에 대함, 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미사일 부대 그리고 상륙 공격 등에 대비한 경비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이곳에 병력을 500에서 600여 명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또한 대만에서 불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인근의 연합군이 섬에는 2023년까지 전자전 부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난사이 제도의 그 미사일 부대가 설치된 섬이 오키나와 본섬, 그리고 미야코 섬, 아마미오 섬 이렇게 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의도입니다. 일본이 이들 섬에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해역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공군의 진격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면 중국군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비롯해 가지고 이 공군 전투기들을 곧바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일본은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공격에 대한 대응을 고도하기 위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 수리하고 12식 지대함 유도탄 그리고 스텔스 순항 미사일 같은 3종 미사일 세트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ASM-3는 중국 해군의 전함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최고 마하 3 속도로 중국의 방공망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시제품이 생산될 예정인 스텔스 순항 미사일은 일본판 토마호크로도 불리는데요. 마하 5의 속도로 중국의 방공망을 뚫으면서 베이징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소극적인 일본 방위를 벗어나가지고 이미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요. 이젠 거대한 중국까지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만 방어에 적극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만의 수호가 곧바로 일본의 국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만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본 경제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의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자원의 70에서 80%가 바로 남중국해를 거쳐가지고 대만 남부하고 필리핀 사이 그러니까 마시 해협하고 루손 해협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이 일본 기업들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경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서 이 남중국해 그리고 바시아 블루선 해협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면 일본 경제는 곧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이 루트가 아니라 필리핀 남부로 우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운송 비용이 20에서 3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은 곧바로 상실될 수도 있겠죠. 경제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도 곧바로 위협받게 됩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부터 당장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어서 오키나와 남부의 일본 섬들이 초토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만이 일본에게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만을 할양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 수호를 한다는 거, 이건 국가의 전망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이 대만의 방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사활이 걸렸다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만 방어가 일본의 전망과 직결된다면 이건 대만이 미국의 국익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 욕구를 강화하면 할수록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역시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하면서 앞으로 대중국 방어에 국력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그 핵심에는 대만 수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반도체 동맹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남중국해 모두가 중국의 영해가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당장 일본과 한국 등의 동맹국들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이젠 공식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고 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바 있는 해리에스가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대만 방어하고 관련해 가지고 견지를 해왔던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에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래 지속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제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1970년대 이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서 최근 수개월간 미군 장성들이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한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중국은 이미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이미 일상화된 지적 재산권 침해, 또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같은 이런 데서 노골적인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을 더 이상 믿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 해리스 대사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대만 관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만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해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할지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유지를 해왔지만 이젠 달라져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것을 보입니다. 사실 미국이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동시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중국의 침공을 초래하는 사태를 억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노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젠 그 효력이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공연하게 대만 침공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갈수록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 침략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대만 수호 의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난 8월 19일 이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도 공식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 비슷한 보호 대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미 넘어선 발언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발언이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보이니까 국무부가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의 대만 정책 관련 속내를 바이든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과는 달리 의회의 대만 정책은 아슬아슬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과감합니다. 요즘 미국 정가를 보면 대만 수호 의지를 의회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가고요. 행정부가 이걸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NDA에는 대만의 방어 역량 확대를 미국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법안은 특히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과 도발 행위는 대만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이 합동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국방계획 분야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되고 군사력 상호 운용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대만의 예비군 전력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자, 이 국방수권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는 그야말로 확고해지는 것이고 이젠 단순한 의지 표명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아프간 포기는 대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의 불안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의 이런 법안은 중국의 그런 선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대만 수호 의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때 오바마 정부 때였죠. 그때 아시아로의 전환, 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미군들이 분산돼 있었고, 또 이제 중동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습니다만, 이제 중동에서 미군 철수를 포함해가지고 이 해외 주둔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중국을 향한 아시아로의 전환,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의 봄날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아마도 올 12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통합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그러니까 Summit for Democracy에 대만을 정식 국가로서 초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임에는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도 초청되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을 이유를 상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이미 이 회의에 대만이 초청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일본의 강공에 직면해 있고 그 공격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정면 대응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선택하기도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시진핑 주석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년 11월에 시진핑 3년인 확정까지의 길이 아주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의심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